50살, 60살을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삶이란 홀로 세상에 와 홀로 떠나는 여정이라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결국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최근 존경받는 김영우 어르신 93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위에 벗들이 많으면 환영받고 이해받는 것이 좋은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인생은 결국 홀로 가는 길이더군요. 진정으로 홀로 행복할 줄 아는 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많은 분들이 사람들과 어울려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라 여기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버디나 지인들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겨워질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겠으나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은 오히려 가깝고 친밀한 이들 사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면 주변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이가 없고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듯하여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자신이 아프면 보살핌을 바라면서 타인에게는 오직 바라는 것만 많은 듯 보여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료함이나 외로움 때문에 혹은 정에 이끌려 많은 이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각자 살아온 환경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면 사람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벗 하나 없이 홀로 지내면 너무 쓸쓸하고 주위에서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비웃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뿐입니다. 지난 인연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새로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겨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변화는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도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어 단 한 가지라도 삶에 적용하신다면 관계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고 홀로 서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지내면서도 깊은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 요즘은 50살만 넘어도 각자의 삶에 몰두하느라 주변의 벗은 물론이고 지인들마저 멀어져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인간관계가 변하고 인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년으로 향할수록 삶을 즐겁고 재미있게 누리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줄 아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쌓이고 쌓이는 귀한 결과입니다. 김철수 어르신 80대께서도 이제는 친구나 자식들과 함께하기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며 홀로 지내는 것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스스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변화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한 번에 수용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친하게 지내던 이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여 그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만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사는 지역이나 살아온 환경이 달라지며 자연스레 멀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나에게 회의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지요. 이 모든 상황들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어쩌면 상대방 또한 나이가 들며 홀로 있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가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객관적인 잘못이 없다면 그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타인의 험담을 일삼거나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가 아니라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관계 변화의 현상일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먼저 연락하여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하고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며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려 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노력들이 힘겨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므로 노년에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남은 여생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잠시 거리가 생긴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 자신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으로 인한 상처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좋지 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홀로 애쓰고 혼자 상처받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잘해주고는 나중에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며 우울해하고 상대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면 그만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방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베푼 것은 그저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이번에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상대를 돕고 싶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잘해주면 언젠가 나에게 무엇인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바라게 만드는 기대는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합니다. 과도한 바람과 기대는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노년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 또한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아쉽다고 붙잡지 말고 다가오는 인연을 지나치게 경계하지도 그렇다고 무조건 마다하지도 않으며 그저 흐르는 대로 인간관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나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사람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 됩니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것이 노년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는 선천적으로 말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식적으로 말수를 줄이는 노력을 뜻합니다. 혹자는 말수를 줄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다면 결코 나쁜 선택만은 아닙니다. 옛 선조들께서는 말이 많으면 말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을 많이 하여 좋을 것이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말을 아꼈을 때보다 섣불리 내뱉어 후회했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말이 많은 어르신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그것이 잔소리라면 누구든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도 이런 말을 나누면 실증 내기 마련인데 밖에 나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간섭하고 가르치려 든다면 그들이 점차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10번 말하려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러한 지혜를 실천함과 더불어 때로는 지갑을 활짝 여는 넉넉한 센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베풀 때를 알고 아낌없이 나누는 어르신은 참으로 멋져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젊은 세대와 말싸움을 하고 다투는 모습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너그러이 들어주는 것이 훨씬 품이 있고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타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보는 사람마저 민망하고 부끄러워집니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와 품격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줄이려 노력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홀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세 번째 지혜는 바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보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려면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살더니 은퇴하고 나니 성격이 너무 변했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의견을 굳게 고집하여 억지를 부리고 아집이 강한 사람으로 변해갈 때 주위에서 이런 안타까운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 퇴직 전과 후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어쩔 수 없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성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공장소에 가면 무겁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얘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영숙 어르신 70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고집과 아집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제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실수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참 멋진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박 어르신은 내가 살아온 경험과 방식만이 진리라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조종하려 드는 노인들이 많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아마 은퇴 후 부부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부부가 퇴직 후에 말다툼이 잦아집니다. 서로 양보하기보다는 낮아진 자존감 탓에 하나라도 이겨보겠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얻는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웬만해서는 서로에게 웃어넘길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도 홀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이들의 네 번째 비결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은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직장과 가정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에 치이다 보니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노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마음은 홀가분해지며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의 노년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갈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이 여유 없이 일했던 그 시절에는 분명 그만큼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즐길 때라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지금껏 가족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깊이 고민해보고 건강을 돌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자신의 만족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가져보며 연습하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노년에도 홀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다섯 번째 비결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 친해지는 과정 속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평생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들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한 부류는 그동안 너무 일했는데 뭘 또 배워야 하냐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함을 느끼는 이들이고, 다른 부류는 이제 내 인생을 즐길 때라며 지금까지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이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는 물론 건강과 행복 지수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매일같이 현실에만 안주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지루함과 함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뇌의 인지 속도와 반응력이 낮아지면서 기억력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배우려 노력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려 하며 이를 즐거운 공부로 여길 때 오히려 지능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년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악기를 익혀보거나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이 외에도 글쓰기,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미술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훌륭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하시는 텃밭 가꾸기나 화단 돌보기 등의 활동은 상쾌한 기분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어 노년의 삶의 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이 가득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도 홀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이들의 6번째 비법은 내면과 여면을 모두 아우르는 자기 관리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외적인 관리에 소홀해지며 이 나이에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내면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외모에 정성을 쏟아 자신을 가꾸어 온 이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외모만을 지나치게 신경 쓰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노년이 되어갈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걷고 움직이며 원행을 신중히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정신 또한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외모는 물론 옷차림 또한 자신에게 맞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년이 되어 무조건 비싸고 유행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옷이나 대충 걸치고 다니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젊을 때에는 대충 입어도 생기발랄함이나 개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이 초라하면 자신마저 보잘것없이 비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외모를 가꾸어 매력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내면의 매력까지 더욱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노인복지관이나 부산의 요양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과 만족감을 위해 미용 커트 서비스와 외모 단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용실에 다녀오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싶을 때 혹은 새로운 변화와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 때 종종 찾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노인일수록 감정의 노화 또한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약간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적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예 멈추려 하거나 20대처럼 되돌리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흐트러진 외모를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120세 시대가 되어가면서 예전에 같은 나이가 더 이상 그 나이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지금의 80대는 정말 그대로 80대가 아닌 오히려 이전의 60대와 비슷하다고도 합니다. 이는 내면이 얼마나 젊게 사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고 젊은 생각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를 하는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며 성실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쉽게 지속하기 힘든 덕목이기에 자신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자주 움직이고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멋있게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홀로 있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노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홀로 자유롭게 누리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후회해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 또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자신의 인생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는 또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이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겠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노년에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 트인 서울의 한강변을 홀로 거닐며 사색에 잠기거나 정갈한 한정식을 맛보며 전통의 향기를 느끼는 것, 혹은 지리산 자락의 사찰에서 명상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저염식 식단으로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홍삼이나 한약재로 몸의 기운을 돋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북한산에 오르거나 동네 구청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조에 참여하며 몸을 움직이고 해질녘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는 등 작은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십시오. 또한 노년에도 가끔은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을 거닐며 조상의 지혜를 되새기거나 지인들과 함께 판소리 공연을 감상하며 우리의 소리를 즐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황금비드로 찬란하게 물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